제주가 태풍 미탁의 영향권에 들어선 가운데 제주 서쪽 해상을 근접해 지나는 내일 저녁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 미탁이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제주는 60년 만에 한 해 7개의 태풍을 맞게 됐습니다. 올가을 태풍 발생이 잦은 이유를 심층 보도합니다. 동부 지역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우박이 쏟아지면서 일대 농경지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원인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 MBC 시사진단에 출연해 제2공항에 대한 공론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제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 남쪽 먼 바다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피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제주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김항섭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주 전 지역에는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6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내일은 최대 순간 초속 45m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공항에는 오늘 오후부터 돌풍특보와 함께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항공기 운항은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항구와 포구에는 일찌감치 어선 2천여 척이 피항을 마쳤고요. 오후부터 소형 여객선 운항이 통제된 가운데 제주와 완도, 여수를 오가는 여객선도 결항됐습니다. 한라산 입산 역시 전면 통제됐는데요. 오늘 새벽엔 강한 낙뢰로 한라산에 설치된 자동기상 관측 장비 8대 가운데 7대가 고장나기도 했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 300여 곳은 내일 오전 수업만 하기로 했고 각종 축제들도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제주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해안가와 급경사지 등 재해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이번에는 자세한 태풍의 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밤 9시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김은지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제주엔 18호 태풍 미탁의 간접 영향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태풍은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2m의 중형 태풍으로 상하이 남동쪽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요. 태풍의 예상 경로를 보시면 내일 새벽 상하이 남동쪽 170km까지 북상하겠고 오후쯤 서귀포 서쪽 180km까지 접근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녁 9시쯤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후 전남 해안에 상륙한 뒤 목포를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도 전 지역엔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육상도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모레까지 60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35에서 45m의 강풍이 부는 만큼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북부와 남부, 동부가 23도, 서부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와 동부가 26도, 북부와 남부가 25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인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특보로 강화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9m까지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선박들은 사전에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뒤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 미탁까지 제주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제주는 60년 만에 한 해 7개의 태풍을 맞게 됐습니다. 올가을 유독 태풍이 자주 찾아오는 이유와 북상 중인 미탁은 어느 정도의 세력인지 김찬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상하이 남동쪽에서 북상 중인 제18호 태풍 미탁. 최대 풍속이 초속 35m로 강한 강도의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륙 일부를 거치면서 건조한 공기와 찬 해수면을 만나 세력은 다소 약해지겠습니다.
제주에 가장 근접하는 내일 저녁 9시쯤엔 최대 풍속이 초속 29m까지 떨어지고 강도는 중해, 크기는 소형으로 작아지겠습니다. 지난달 비슷한 경로로 제주를 지나갔던 태풍 링링이 최대 풍속 초속 40m, 강한 중형급 태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링링보다는 세력이 더 약합니다. 하지만 제주가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있고 이동 속도가 더 느려 더 오래 영향을 주면서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제주는 올해 7개째 태풍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 1959년 이후 60년 만입니다. 태풍은 기압고를 따라 이동하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는 한여름에는 대부분 대만이나 중국으로 향합니다.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서 늦여름에는 한반도로 향하고 가을에는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0월인데도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줄지 않으면서 태풍의 길이 계속 한반도로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덩달아 북태평양 고기압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태풍이 진로가 한반도 쪽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연구학자들은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한반도를 향하는 태풍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어젯밤 제주 동부 지역에 난데없는 우박이 쏟아졌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 전해드렸었죠. 500원짜리 동전만한 우박이 10여 분간 쏟아지면서 일대 농경지가 쑥대밭으로 변했는데요. 왜 이 시기에 우박이 쏟아진 건지 박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번개가 번쩍하더니 강한 비바람에 흰구슬 같은 우박이 날아듭니다. 한 주민이 머리를 감싸 안은 채 황급히 차에 오릅니다. 500원 동전만한 우박이 사방에서 쏟아지면서 바닥은 순식간에 눈이 쌓인 것처럼 변했고 정원의 꽃들은 꺾이고 잘려나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나온 얼음 덩어리 같은 것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인근 농경지들은 폭격을 맞은 듯 쑥대밭이 됐습니다. 얼음 무릎 높이만큼 자란 당근은 줄기와 잎이 떨어져 나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 더덕밭도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이곳 당근과 더덕 줄기들이 마치 애초기로 잘라낸 것처럼 날카롭게 끊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제주시 구자읍 일대에 10분 넘게 우박이 쏟아지면서 농경지 25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와 보니까는 이렇게 되니까는 심장이 다 떨리고 이거 몇 번 해가지고 농사도 몇 번 이거 2번 파종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회생이 안 돼요. 다 갈아엎고 해야지. 갑작스런 우박의 원인은 대기 불안정. 북상 중인 태풍이 밀어올린 따뜻한 공기가 제주 상공의 찬 공기와 만나면서 강한 상승 기류가 형성돼 우박을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풍 전면에서 따뜻한 남동풍에 의한 난기가 유입되고 상층의 찬 공기의 영향으로 대기류 불안정이 강화되면서 형성된 그 상층의 얼음 알갱이들이 빠르게 하강하면서 다 녹지 못하고 가을 장마에 연이은 태풍, 난데없는 우박까지 상심한 농민들은 또 다른 태풍 미탁이 오고 있다는 소식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렇게 제주시 구자읍과 우도면 일부 지역 농경지에 우박 피해가 발생하면서 제주시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어젯밤 구자읍 세화리와 송당리, 우도면 지역에 우박이 쏟아지면서 당근과 감자, 더덕밭 등이 피해를 입어 정확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오전 우박 피해를 입은 농경지를 찾아 폐작 농경지를 휴경지로 지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년 영농자금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오늘 제주 MBC 시사진단에 출연해 제2공항에 대한 공론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이 모르는 채 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받아들인 제2공항 반대단체들의 도민 공론화 청원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입니다. 반대단체가 우려하는 과잉 관광과 환경 수용성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제주도의 수건 사업을
여론조사로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거나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의회가 그걸 결의했다 하더라도 저희와 협의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건 조례에도 저희가 공론조사를 실행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례 위반일 수도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던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는 반론엔 국책사업인 만큼 국토부나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며 만약 도의회 차원의 공론화 결과가 나오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할 텐데 그 고민의 하나의 방식이 공론화라고 생각하시지 않는지요? 아니, 의견 전달 같은 거에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기본계획 고시 전에 도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중앙정치 활동으로 도정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면서도 자신이 모른 채 하기에는 국내 정치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좀 겸허하게 그런 지적을 수용을 하겠고요. 대신 내용면에 있어서는 제가 도민들에게 한 약속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원 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 제주의 환경 인프라 확충과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네, 이번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집안에서 현장 감식을 마친 경찰이 시신을 수습해 이송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이 집에 사는 41살 A씨와 39살 B씨 부부, 그리고 초등학생인 아들 2명입니다. 초등학생인 형제가 학교에 등교하지 않자 교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오후 5시쯤 같은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집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는 발견했지만 외부에서 침입하거나 타살로 의심할 만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자 어린이들인가요? 남자 초등학생들인가요? 초등학교 1학년 겁니다. 외상은 뭐 별다른 거? 네, 그렇죠. 숨진 일가족이 살던 아파트의 우편함에서는 저축은행에서 온 대출 상환 독촉장으로 보이는 우편물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함께 주변 사람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강철준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해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해임 과정이 부적절했다며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법인이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의결 과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어 해임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법인은 지난 7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강 총장을 임명 4개월 만에 해임했습니다. 제주 고등학교와 학부모들이 문체부가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될 때까지 야구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올해는 체육특기자로 도내 중학생 2명을 모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도내 중학교 야구부 학생 가운데 80% 이상이 타 시도로 진학하거나 학부모와 운동부 지도자 사이에 금품 수수가 있는 경우, 학교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합숙할 경우에는 야구부를 즉시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소음 영향 분석이 엉터리라는 논란과 관련해 보고서의 오타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제2공항 예정 지역의 바람 방향은 남풍이 20%, 북풍이 80%인데 보고서에는 남풍이 80%, 북풍을 20%인 것으로 반대로 적었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바람 방향을 올바르게 적용해 소음 영향 분석에도 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